저쪽에서는 저희들 그 세미나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선 강연을 통해 가지고 총론을 말씀드리고요. 그 중에서 총론을 핵심되는 얘기를 다시 주제 발표를 하시고 토론을 하시고 진행합니다. 이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세미나보다는 조금 저는 다른 특색이 있으면서 여러분들한테 핵심적인 것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방송실에 여기 화면 좀 해주세요. 말씀하신 전에 제가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 중에서 혹시 자리를 이석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박사님께서 책을 뒤에 지금 비치하고 해놓고 계시니까 아실 때 의향이 있으면 구입해 주시죠. 그게 아니라 이게 더. 이쪽이 안 돼야 아까 나왔었는데. 그러면 일단 화면 나오기 전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오늘 이 5.18 특별법에 대해서 이게 그 특별법 안에 1조 2의 정의가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텐데,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할 거지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이 특별법 자체가 위헌이다. 이거는 뭐 소구 위법이랄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95년 12월에 제정됐고, 4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지금 이 사태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거에 대한 판단도 사람이 하게 됩니다. 판사가 하게 되는데 그 판사의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이 95년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다이틀이 쓴 책에 굉장히 많이 공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당시에 그 황석영이라는 이 작가가 쓴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가는 이 책에 다 이 판사들이나 이 사법계가 다 젖어 있어가지고 좌편향된 그런 이제 판결을 한 것으로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지 않는 이상 올바른 역사,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던 뭐 신문이랄지 정말 이 바르게 쓴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지 않는 판사는요 다 자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다분히 그쪽으로参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5.18을 헌법 정신에 넣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준비를 하면서도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에 물론 다루긴 하겠지만 더 초점을 두는 거는 우리가 정말 다른 지식을 알아야 된다 이거에 더 중점이 있고요. 앞서서 이제 그 지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했던 대통령은요 딱 그 앞에 세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을 항상 북한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들은 항상 이 세 사람을 독재자라고 프레임을 씌워놨거든요. 그래서 자칭 우판이고 우익이니 하는 사람도 그 독재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고, 그랬기 때문에 우익들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독재라는 프레임을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 부분을 오늘 솔직히 메인으로 다루려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저는
협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협치를 하게 돼가지고 법을 앞부분에서 좀 다룰 거고요. 한 3분의 1 정도 다룰 거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준비했던 내용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두환이 사느냐, 아니면 김대중이 사느냐가 되는데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22년 7월에 시행되고 있는 게 4차례 개정을 거친 것이고요. 95년도에 만들어진 이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저도 잘 안 보실 테지만, 이게 이제 95년 12월에 만들어졌고 총 7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방식이 있다는 거고요. 자, 1조의 목적인데 79년 12월 12일 12.12 사태죠. 좌익되는 이제 12.12 쿠데타라고 하는데, 이것과 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정질서 파괴 범죄 행위라는 것을 또 따로 법을 만들어서 이자들이 이걸 진행했다는 것인데, 자, 이 목적이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 민족 정기를 함양한다. 자, 이런 문장들이 다분히 그쪽의 이야기를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민주화를 정착시킨다는 것은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민주화를 정착시키려면은 이런 법 자체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민족 정기는 김영삼 정부가 굉장히 많이 썼다는 것이고요. 자, 2조에서 공소시효 정지라고 나옵니다. 자, 1항에서 보시면 앞에서 12.12와 5.18 이런 사건을 가지고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라는 게 뜬금없이 등장을 해요. 저도 이거 처음 봤을 때 뭔가 했는데, 이거를 찾아보면 또 법이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동년 12월 21일부로 제정되어가지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전혀 우리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파괴하기 위한 법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는데요. 자, 2항에서는 제1항에서 국가의 소출권 행사에 장애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범죄 행위, 그러니까 이미 프레임을 다 씌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행위라는 것은 12.12와 5.18 전후로 한 그런 사건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종료일로부터 93년 2월 14일까지, 그러니까 김영삼이 25일날 취임을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의 노태우 정권까지 엮어가지고 이 기간을 없는 기간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법에 말 같지도 않게 다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말한 이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은 이것도 현재 3차례 개정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95년 12월 21일에 만들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약칭 헌정범죄시효법이라는 게 이것도 1조의 목적을 보시면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하는데요. 헌정질서 파괴 범죄라 함은 헌법 제2편 제1장 내란해제, 제2장 외환해제, 군형법 제2편 제1장 반란해제, 제2장 이적의 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 자체도 다 다분히 표적, 목표를 정해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3조의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자, 대한민국 헌법은요, 헌법 13조에서 일사부재리 내지는 소구입법 적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한 번 재판을 한 걸 뒤진다든지 한 번 재판한 거를 또 죄를 뒤집어 씌운다, 이런 거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헌법을 무시하고 만들어졌다라고 스스로 3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말한 이 2조에 있던 이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도대체 어떤 건지 찾아봤는데요. 헌법에 제1장 내란해제가 있죠. 그래서 87조에 보시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 국헌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라고 해서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에 의해 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이 사형 판결을 이제 받았다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제2장 외환해제에서는 92조 외환유치, 그리고 93조 여적이 있는데요. 자,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성적한 자는 사형이다. 자, 문재인을 비롯한 지금 여러 사람들이 다 여기에 걸려 있는데 지금 법이 집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자, 그리고요. 군형법에서도
제5조 반란이라고 해가지고 작당하여 경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 그래서 수배는 사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이라고 하더라도 전두환 대통령하고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까 5.18 관련해가지고 뭐 전두환이 진압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두환이라는 사람은 본인의 직무인 보안사령관 그리고 합동수사본부장 그리고 중앙정보부장 허리로서의 역할을 했을 뿐이지 5.18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 수배 사형이라는 건 아무런 지금 관련성이 없는 이제 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13조에도 뭐 간첩 해가지고 적을 위하여 간첩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적 행위죠. 자, 그래서 이러한 앞에서 보신 그런 법들이 제2조 용어의 정리에서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전두환 혹은 전두환을 비롯한 그 많은 군인들이 저질렀는가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정상적이라면 이거는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자, 현재 이제 2022년에 존재하고 있는 이 헌정범죄시효법이라는 것이고요.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특별법으로 돌아가겠는데요. 그 특별법 2조에서 정하고 있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 공조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를 지금 알아본 것이고, 자, 5.18 특별법 자체도 95년부터 해가지고 4차례 개정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크게 비중이 있는 건 아니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1년 1월에 이제 개정된 이 특별법에서는요, 1조 그리고 1조에 2에서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좀 살펴볼 것이고요. 자, 2조 8조도 이제 추가가 되는데 이 8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의 이 표현의 자유가 제한을 받게 됐고, 우리 저기 자유국가 TV 29살 청년 한진상 청년이 이것 때문에 지금 경주에 내려가가지고 재판을 받는다는 이런 아주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8조에서 이제 규정을 하게 됐는데요. 자, 1조와 1조의 2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3차 개정이 되면서 2017년도에서 2021년도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바뀐 건데요. 이 헌정질서 파괴 범죄 그리고 반인도적 범죄라고 해서 반인도적 범죄라는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1조의 2의 정의 부분에서도 이 반인도적 범죄라는 것을 이제 명시를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 반인도적 범죄를 누가 저질렀느냐라는 것을 이 앞에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고, 반인도적 범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희생자들은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1조 2의 2항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이 제1항의 기간 동안에 국가 또는 단체 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살해, 상해, 강도, 고문, 강간, 강제추행, 폭행을 말한다라고 해서, 자, 이런 행위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희생자가 되고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법에 대해서 좀 저희가 알아본 것이고요. 자, 지금 이게 광주에 5월 18일 당시에 이게 모습입니다. 플래카드가 걸려있는데요. 항상 광주에서 외치는 건 5월에서 통일로라는 구호예요. 5월 18일이 과연 대한민국의 어떤 한반도 통일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원했던 통일은 어떤 식의 통일인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고요. 그러한 자들이 이 대한민국 지금 이 안보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플래카드에서는 학살 주범이라고 하면서, 전두환 대통령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사라져도 진상규명을 계속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뭐 진상을 변동을 해야 될지, 이 사람들은 끝까지 대한민국이 무너질 때까지 이렇게 행위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과거에 있는 신문 그리고 김대중의 이 원심 판결문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뭐 누가 됐건 바꿀 수가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고 저들이 말하는 프레임이 넘어가지 않도록 그걸 잘 전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12.12 정동환 연행인데요. 자, 우선 6일 전인 12월 6일의 신문입니다. 최규하 대통령이 10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뭐 신군부랄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는 존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대통령이 분명히 최규하 대통령으로서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계엄이 확대가 됐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12.12 이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호외가 나왔죠. 13일날 신문인데요. 여기서 다 똑같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 씨의 사건 관련해가지고 정승화 정부를 연행했다. 조선일보에서도 김재규 전용의 새 사실이 발견됐다. 이렇게 하면서 연행을 한 것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고위 상임위원장에 취임했던 전두환 대통령 모습인데요. 자, 5월 31일, 그러니까 광주의 사태가 진압이 된 이후의 신문입니다. 이렇게 광주 사망 쓰시면서 나와 있는데, 우측에 보시면 국보위에 관한 신문이 나오고요. 자, 위원장에 전두환 정부부장이라고 있죠. 자, 그래서 국보위 현판식을 내걸고요. 박충훈 국무총리 서리와 이제 악수를 하고 있고, 제일 우측 끝에는 이희성 계엄사령관, 그리고 제일 왼쪽에는 주영록 국방부 장관하고 다 축하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누가 정권을 찬탈하고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자,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수괴였다, 이 헌정질서를 파괴한 수괴였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 최규하 대통령으로부터 이렇게 진급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8월 6일날 진급 대장 계도를 달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지휘자로 이렇게 서달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교창기도회까지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의 언론에서 보도를 한 건데요. 전두환 장군의 결단은 정당했고 궁지에 빠진 한국을 구했다라고 이렇게 정당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문장이 있는데, 자, 국가의 존립과 치안 확립이 있은 후 경제 안정과 민주주의가 있다라고 아주 정확한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장군이 중앙정부부랑 서비를 점하고 있으면서 했던 그분의 행동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다르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두환 장군이 전역식을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게 8월 16일 호의 기사입니다. 그리고 8월 23일 날 신문인데, 전두환 대장이 전역식을 가졌다. 자, 그러면서 신문에서도 전두환 대통령이 참 잘한 참 대단한 장군이다라는 것을 계속 보도를 합니다. 자, 이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다. 새 역사 창조의 선도자다. 절망에서 우리를 구해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12.12, 그러니까 12.6 사건 조사부터 12.12, 그다음에 여러 학생 소요 사태, 그다음에 사국 탄광 난동, 5.17, 그다음에 5.18 뭐 등등 여러 이야기들을 정말 잘 수술해낸 그 의지와 능력, 정말 대단한 분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네모 박스를, 파란 네모 박스를 보시게 되면요, 전 위원장의 놀라운 소력은 급기야 국민의 열렬한 열망을 받게 이뤘다. 자, 국민들은 우리는 그를 원한다. 자, 국민들도 다 그를 원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전역을 하고 대통령 이제 후보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당선이 됩니다. 일단 등록부터 하게 되고요. 등록을 하고 당선을 하는 일은 다 헌정질서에 부합한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과거력 이렇게 다 나와 있고, 자, 왼쪽에는 대한민국으로부터 받은 이 훈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어디에도 뭐 반란을 일으켰다 이런 허구, 거짓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79년도부터 해서 보안사령관이 있고 80년 8월에 대장으로 예편하면서 이제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9월 1일 날 이제 취임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습이고, 이후에 개헌을 통해 가지고 12대 대통령까지 압도적으로 당선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는 뭐 직선제는 아니었지만
간선제를 통해서 많은 국민의 영혼을 담아서 이렇게 당선이 된 게 바로 전두환 대통령이고, 그분이 11대 12대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이 한강의 이적을 이루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김대중이라는 도대체 뭘 했냐? 자, 5월 19일 기사인데요. 그냥 비상계엄인데 확대가 됐을 때, 바로 연행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연행했냐? 소요를 배후 조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대중의 추노, 우리판 나오죠. 자, 그리고 비상계엄 확대한 것은 국교의 동태, 소요 사태를 감안한 조치였다. 자, 그래서 포고령 10호를 결정한 거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80년 7월의 기사입니다. 김대중 등 37명 군사재판 해독기로 했다. 그리고 유혈혁명, 정부의 전복을 기도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미 조직도도 다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등 내란 음모 사건 체계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왼쪽에 녹색 네모를 보시면 이제 총지휘자가 복학생 이해찬으로 되어 있고, 그 왼쪽에는 이제 서울대 신재철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이들은요 민중공기 정부 전복을 핵책했던 자들이고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그 5.15 이 회군이라고 하잖아요. 서울역 회군이라고 표현하는 그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군대도 아닌데 어떻게 회군을 합니까? 학생들은 물러나기로 했다라는 것이고요. 우측 하단에 광주 사태가 유발되어가지고 학생 폭력 시위 이런 것도 다 기획을 해서 발전을 한 게 5.18 사태였다. 그러니까 김대중이 아니었다면 월성한 광주 시민이 죽을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대중이 이렇게 잡혔기 때문에 정치 일정의 변함이 없고, 그는 저해 요인인 것으로 이제 제거가 됐다. 그리고 개헌 당국이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김대중이 11.6 이후 사회 혼란을 불타가지고 성급하게 여기에 젖어서 이 사태를 일으킨 것이고, 김대중과 같은 사임 정치인은 혹은 민주의 가면을 쓴 적색 노선은 법의 심판에 따라 정치 영역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아주 올바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이걸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결국 후세가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죠. 자, 그리고 7월 신문인데요. 국회 조국 전선에서 김대중을 비호하고 나섰다. 그러니까 사형 판결을 이렇게 내리게 되니까 북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9월 김대중 비호를 비난하는 한민통 등 반환단체. 한민통은 김대중이 수계로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손충무 기자의 김일성의 꿈은 김대중을 남조선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이런 책이 괜히 존재하는 게 아니죠. 여기에 모든 그런 사실들이 다 적나라하게 적혀 있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북쪽에서는 김대중 사형 선고에 반대를 하면서 우리 정부를 비난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민주인사 김대중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범죄 행위를 감행한 남조선 정부를 규탄한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민주라는 이 말이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김대중 판결문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이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다 이렇게 디지털 자료로 해서 올라와 있고, 이게 지금 내란 음모 등 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김대중이 내란 음모 때문에 사형 판결을 받았다라고 잘못 아시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다른 제목으로 사형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국가보안법 위반 등에 의해서 사형이 된 것이고요. 자, 김대중을 제외하고는 밑에 보면은 다 내란 음모 등이라고 되어 있죠. 우측에는 신재철까지만 내란 음모 등이고 나머지는 개헌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김대중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이거를 많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일까지는 없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이게 내란 음모 등으로 되는 바람에 그가 다시 제기를 할 수 있었던 어떤 계기가 마련되지 않나 싶고요. 자, 국가보안법에서는 이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이런 자들의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 중에서 내란 의무, 개헌법 위반, 개헌법 위반 교사, 국가보안법 위반, 방공법 위반, 외국환 관리법 위반 이 모두를 한 게 바로 김대중이다. 김대중 인적 사항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별지 3에서는 주문에 피고인 김대중을 사용해 그리고 피고인 김대중으로부터 압수된 이 돈들 다 노출한다. 외국헌법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런 금 157만 1,400원을 추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심이었고, 법령에 적용해서도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관련해서는 그 소정형을 그 소정형의 사용을 언도한다고 되어 있고, 우측 가운데서도 가장 중한 판시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정한형으로 피고인 김대중을 사용에 처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이제 심판관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피고인 김대중에 대해서 이게 26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총 29페이지에 걸쳐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중간에 몇몇 사항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총련 등으로부터 불순한 자금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충당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결정을 했다. 한민통 결성의 필요성과 취지를 설명하여 동인들과 한민통을 구성할 것을 합의했다. 한민통의 결성을 선언하기로 했다. 자, 의장의 김대중 취임시키기로 확정. 자, 그리고 김 선생 김대중이 한민통 의장으로 추대되었다라고 이제 본인도 이제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의장을 그만두면 한민통 활동이 어려워지므로 김 선생의 의장직을 유지하자. 73년 8월 13일부로 이제 의장이 된 거거든요. 한민통 의장으로 취임한 이래 계속하여 다른 국가단체에 수계가 되어 동단체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그리고 이렇게 돈을 받아가지고 자금으로 사용됐다. 일반 국민을 가세시켜 폭력으로 북한을 물러나여 정부를 전복할 목적으로 자, 이게 이제 내란 음모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대중은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 수괴로서 사용을 먼저 받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주에서의 당시의 이제 전단인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빨간 네모에 군부 독재의 원흉 전두환은 즉각 물러나라. 80년 5월 24일의 전단지예요. 이때 무슨 군부 독재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리고 군부 독재 하수인 과도정도 물러가고 민주인사들로 구국 과도 정부를 수립하라. 김대중을 비롯한 모든 민주인사와 학생들을 즉각 석방하라. 자, 이 민주인사라는 게 북에서 말하는 우리 민주인사 김대중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북쪽과 똑같은 노선을 취하고 있는 자가 작성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적합하겠죠. 자, 그리고 80만 민주시민의 결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를 씁니다. 자, 미 제7함대 소속 항공모함 부척이 부산에 정박하며 전두환 일파에 더 이상의 무모한 만행을 견제하고 있으며 군부 자체 내에서도 알력이 생겨 전남사단과 형도사단에서는 전두환 일파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있어 전두환의 멸망은 머지않아 확실하다. 아니, 전두환은 보안사령관인데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아닌 이야기들을 뿌렸다. 그리고 민족의 이름으로 울부짖노라. 살인마 전두환을 공개 처단하라. 어떻게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공개 처형으로 처단을 어떻게 합니까? 자, 이것도 다 북쪽의 지령을 받은 누군가가 작성을 한 전단지다. 자, 그러면서 또 민주인사 포함하고 민주인사로 구국 과도 정부를 수립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80년 5월의 광주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고등학생들까지 뛰어가지고 나와서 총을 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파란 네모 박스를 보시면 천인 공로할 살인마 여기 이제 전두환이라고 들어가거든요. 전두환의 만행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부모의 형제 동생들이 그들의 흉식한 총칼에 쓰러지는 것을 그대로 감당만 할 것입니까? 라면서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전두환이라는 사람을 뭐 이렇게 등단하기 전부터 살인마라는 낙인을 찍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마 전두환, 학살자 전두환이라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판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태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피를 마시고 사는 흡혈귀와 같아서 숭고한 피해 대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자, 이거는 김대중이 80년 3월에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연설을 하면서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 라고 해서 그 피는 바로 유혈 사태를 암시를 하고 많은 국민들을 선동하는 이야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또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이 5.18 특별법에서 1조에서 정하고 있는 12.12와 이제 5월 18일 날짜를 딱 정했잖아요. 자, 이 12.12 사태라는 것은 정승화 이 장군을 연애하는 과정이었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 수사 과정에서 당연히 해야 했던 일이고 전두환 전 보안사령관으로서는 본인의 상급자를 연애하는 자신의 목숨을 건 아주 용감한 행위였다라고 정의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80년 5월 17일에 이 국무회의를 통한 최규화 대통령의 비상계엄 확대 조치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헌정질서 보호 행위였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전두환 장군은요, 보시는 엄청나게 이렇게 화려한 양력을 지니고 계세요. 그 어디에도 뭐 쿠데타를 일으켰다, 누구를 뭐 끌어내렸다 이런 게 없어요. 본인은 헌정 질서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했고 그에 따라서 대장까지 진급을 한 다음에 민간인 신분으로서 대통령 후보가 됐고 통주체 국민회의의 선거를 통해서 정식 대통령으로 취임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정당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특별법 제1조 2의 정의에서 정하는 이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역사적인 사실과 전혀 부합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실제로 누가 저질렀느냐, 그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이미 원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즉 반국가단체인 한민통일 수개였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라고 이미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도대체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는지 이게 지금 도대체 말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거짓이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많은 이 국민들이 거짓 속에서 헤매고 또 거짓된 또 법을 또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역사적 사실을 바로 직시를 함으로써 우리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가 있고